구대랑 진문제 어떻게 됐나요? 구대는 망해에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진문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SMJ님, 근데 요즘 혜진님 유튜브 알고 좀 타시는 것 같아서 이번 참에 구대 관두고 전업 유튜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업 유튜버, 네, 도전. 네, 전업 유튜버 하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유튜브 수익은 구대에 비해서 미비한가요? 아니요, 지금은 유튜브 수입이 더 많죠. 구대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사업자가 2개거든요. 이제 구대하는 게 하나는 완전 진짜 망했어요. 그러니까 구대가 어려운 게 내 거를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표권 같은 게 좀 지재권 같은 게 많이 걸려요. 그런 게 걸리면 상품이 정지가 되게 많이 돼요. 이제 쫓겨나죠. 예. 예, 쫓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업자를 다시 받아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나 아닌 척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 저 많게는 사업자 10개까지 하시는 분 봤어요. 쿠팡 스스 외에도 플랫폼 원래는 전부 다 있죠. 근데 지금은 다 쫓겨났어요. 쿠팡에서 쫓겨났고 이제 다른 마켓에서 많이 쫓겨났죠. 근데 원래 쫓겨나면 다시 이제 사업자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입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려놨어요. 구대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배송비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메리트가 없어요. 해외에서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꼭 이 제품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외 제품이 조금 더 싼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지금 더 비싸. 팔 수가 없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유튜브로 올인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광고를 좀 많이 해볼까? 막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 유튜브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3년 해보니까 이게 광고 안 하면 정말 벌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작은 채널일수록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조회수 수익이라고 해도 그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뭐라 그럴까 광고라는 게 어려워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나 지금 유일하게 비누 광고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도 별로 부담이 안 가는데 그게 좀 광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협찬은 감사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또 협찬을 해주시면 감사한 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컨텐츠에 잘 녹여야 되는지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뭔가 영업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쫄딱 망했지. 네. 맨날 그렇게 외상 주다가. 아니, 왜 치킨을 외상을 먹어요? 네, 치킨집 하면서 외상 먹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유튜브 전업을 하시려면?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콘텐츠가 지금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 게 단데 여러분들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뭐 제가 콘텐츠로 뭘 하면 좋을까요? 그거 좋던데요. 필사본? 필사본이 뭐예요? 고민 상담? 아, 필사 위주로 본인 사연 소개하다가 남의 사연도 받아서 하고 인생 명언? 고민 상담 콘텐츠? 나한테 누가 고민 상담 할까?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데 내가 좀 친한 사람한테 오히려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 잘 못하거든요. 고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얘기가 좀 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혼자 사는 게 고민인 사람들 상담이요. 인생 상담 좋기는 해요. 아, 책 하나 써보고 나쁘지 않아요, 에세이님? 40일 너무 혼자가 돼 보니 인생이 보이더라, 에세이 같은 거. 아, 퍼그라이프님 좀 더 자세한 데일리 브이로그 일주일 챌린지. 아니, 왜 나는 그 챌린지를 하고 싶지가 않지? 제가 약간, 성향이 P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좀 대문자 P라.
약속 같은 거 해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약속이나 뭔가 이렇게 계획은 거의 안 세우고 굉장히 막 살거든요.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돼요. 언니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고민 잘 들어주고 약간 고민은 잘 들어줄 수 있어요. 듣는 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라이브, 라디오 운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음악방송 얘기했는데 다들 그냥 대화하는 게 좋다고 하시잖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무 친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 좀 덜 친해져야 하나 소심하게 고민해 봅니다. 네. 아니, 너무 매일 보면 정들까 봐. 이상하게 친해지면 소홀해지는 거 알아요? 사람이 약간 자기와 친한 사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좀 소홀해지고 더 신경을 잘 안 써요. 오히려 좀 안 친한 사람한테 더 친절하고 더 잘해주고 되게 친한 사람이고 막 가족 같은 사람들한테는 막 막대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사연 신청 받아서 고민 들어주는 거. 사연 신청 받을 수 있는데 달라고 하는데 사연이 없으신가 봐요. 다들 고민이 없으신가 봐. 다 저처럼 그렇게 막 사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 마인드. 아, 근데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친해지면 안 소홀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해지면 자꾸 이제 알겠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아이, 내가 이런 거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잘 몰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니, 뭐, 초코파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안 친하고 싶은데 친한 척 하는 거? 안 친하고 싶으면 안 친하지 뭐. 요즘에 누가 친한 척해요? 친한 척하면 다 도망가. 이 사람 왜 이래? 막 이러면 다 도망가요. 다른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브이로그 말고 뭐 할까요? 나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죠. 살아오면서 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렇게 지내니까 좀 힘들더라. 제일 사람이 힘들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내가 그 스트레스를 좀 덜어내는 방법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원인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이게 왜 스트레스를 받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원인을 찾게 돼요. 그거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조금씩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씩 없어지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좀 잔잔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3년 동안 브이로그를 한 300편이 넘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먹고 살까요? 제가 구매 대행 취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취미로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접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허리가 접히고 있다고 봐야 되나? 내가 접는 게 아니라 접혀지고 있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집은 뭐 아직 기간이 좀 있어서 한 10월 달까지 두고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월 달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사연 진짜 많을 것 같거든? 왜냐면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게, 뭔가 이제 이것도 습관이야, 습관.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브이로그를 할 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낸 거에 대한 용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 얘기를 한 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게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 그냥 다 그냥 누군가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였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얘기를 하는 게 힘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상처를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걸 얘기하면서 그때 그 감정이 막 되살아나거든. 옛날 얘기나 힘든 얘기를 할 때 실제 그때 있었던 그 감정이 막 살아나요, 얘기하면서. 힘들거든, 그래서 말할 때. 근데 이미 상처가 없고 그게 아무렇지 않으면 얘기할 때 별로 그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상처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게 뭐 아프고 뭔가 기억하기 싫고 꺼내기 힘들 얘기고 그러면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힘들지 않으니까 편하게 얘기한 거죠. 얘기할 사람 없어요? 죽도록 힘들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그 감정들을 조금씩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죽도록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별로 그렇게 힘들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또 죽으란 법은 없어요, 살면서. 그냥 놔줄 줄도 알아야 사람이 살아요. 다 이렇게 꼭 쥐고 살면 어차피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꽉 쥐어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복되는 하루가 있어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없다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일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야지, 그게 아무리 반복되고 지겹더라도 그게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매일 반복되고 똑같은 거를 해도 그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